이 대통령과 정부가 콕 집어준 이 저PBR 테마가 뜨겁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지만 이 추진하겠다는 소식만으로 시장은 들뜨고 있습니다. 이 증권부 조희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골자는 기업들 스스로 이 저평가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마련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큰 관심이 없다, 이런 지적은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는 보고서가 지난 연말 국내와 또 해외 투자업계를 뜨겁게 했던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제목이 Enough is Enough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이러면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를 아주 강조했는데요. 보고서는 이 한국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대주주에 집중되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꼽았고, 또 물적, 인적 분할 리스크와 쪼개기 상장, 그리고 낮은 주주 환원책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기업이 직접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잘 알리라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오는 20일쯤 열리는 세미나에서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내놓은 증시부양책 사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이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그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확하게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장 먼저 상장사가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재고 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고 자율공시 형태가 될 것인데요. 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리고 또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뿐 아니라 비핵심 자산이나 사업 등에 대한 재조정 등 경영 계획까지 내야 하고요. 네.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례로 일본의 니콘 같은 경우는 PBR 재고를 위해서 ROE를 8%까지 맞추겠다. 그리고 CEO 보수를 ROE와 또 주가와 연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 등을 공시했었습니다. 또 당국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를 한 기업과 또 안 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이고요. 또 거래소는 주가 순 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나 자기 자본 비율, ROE 등 주요 투자 지표를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명 코리아 밸류지수 또는 KRX 밸류지수를 개발해서 기관과 개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현재 저PBR주 또 고PBR주 등 다양한 지수 구성을 놓고서 수십 개의 시뮬레이션을 지금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계금과 운용사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또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최적화된 산출 기준을 찾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테마주가 시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지주사, 금융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까? 골드만삭스가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냈거든요. 올해 한국 증시 상승을 이끌 핵심 촉매제가 바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담긴 그래프가 있는데요. 바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별 PBR 1배 이하의 기업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상장사는 53%가 장부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는 22%, 중국은 36%, 인도 같은 경우는 2%밖에 되지 않고요. 아시아 태평양 평균도 31% 수준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번 기업 지배 구조 개혁에 지난해부터 불고 있는 행동주의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역대급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 삼성물산도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하나의 배경이 됐다, 이런 분석인데요. 삼성물산 지분 0.62%를 들고 있는 영국의 펠리서 캐피털은 국민연금에 서한을 보내서 한국 증시 PBR이 일본이나 아시아 신흥국 평균 수준까지 된다면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액이 최대 100조 원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저PBR주가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저력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쌓아둔 돈이 있거나 네. 잘 벌어야 주가 부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일부 금융주 이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또 기업들도 역시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없이 휘발성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당초 이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가 않죠. 네. 앞서 일본의 경우에는 순현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두둑히 쌓아둔
쌓아둔 회사들이 많아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죠. 이에 반해서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쌓아놓은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증권가도 주주 환원 가능 여력과 또 업황,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PBR주 중에서도 이익 흐름이 양호한 자동차주와 또 금융주 그리고 올해 이익 전망이 호전되는 반도체와 기계, 필수 소비재, 유통업종 등이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시총이 큰 기업들이 먼저 담기기 때문에 지주사들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근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만 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 중장기적으로 뭐 기업이나 시장의 문화를 바꾸는 일인데 일단 시작하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하지만 네. 지속 가능하냐 이런 측면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책 방향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던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의 주가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일본처럼 상장 폐지 같은 강제 조치가 없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를 되고요. 기업들도 정부와 거래소에 떠밀려서 신용만 낸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상장사들의 이 나쁜 거버넌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상장사들이 결자 해지한다는 원칙으로 주주 입장에서 자본 비용과 또 투자 효율성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희연 기자였습니다.